현재까지도 한국은 세계에서 대처를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요즘 뉴질랜드가 코로나 속 천국이라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한국과 확진 환자의 수를 비교하는 건데요.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낮고 사실상 자연에 가까운 뉴질랜드를 대도시가 즐비한 한국과 비교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일까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백신 계약 문제일 겁니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8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입니다. 굳이 정은경 청장을 포함시킨 이유는 백신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이 높아진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 청장은 출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야당 측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이 늦어진 점을 들어 정부가 백신 확보 노력에 소홀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제1야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왔죠. 지난 가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전문기관들이 많이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니란 태도를 취하다가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백신 문제를 거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늦은 대처를 비판한 것입니다. 예상대로 야당은 백신 늑장 구매의 이유가 무엇인지 캐물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정부의 혼선이 있었는지, 정은경 청장이 잘못한 건지, 청와대가 잘못한 건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걸까요? 사태가 모두 해결되고 난 뒤에 책임을 물어야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요? 야당 측은 정부를 상대로 백신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압박하겠다며 5천만 국민이 뒤에 있는데 국가가 제약회사와 계약하면서 비밀 협약 조항을 준다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백신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일이고 국가 차원의 계약 내용을 일일이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 사업에는 기밀이 존재하고 보안이 필요한 부분도 무척 많습니다. 그래야 국가라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야당의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정부를 적극 지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19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킬 수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문제는 야당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무엇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당은 백신의 안전한 공급에 초점을 맞춰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야당 측이 백신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을 조성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백신을 무조건 빠르게 들여와서 빠르게 맞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한국은 한때 신규 환자가 100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정세로 들어섰고 오늘은 600명대입니다. 안정성에 대한 확실한 검토 없이 백신을 접종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백신을 접종하라고 해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집단 면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백신 수급이 문제가 아니라 보관, 유통, 접종에 이를 때까지의 체계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옆 나라 일본의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이제 하루 확진 환자가 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설국수가 총리는 긴급사태를 선포했죠. 일본 열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은경 청장 같은 인재가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들은 방역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한국을 부러워했습니다. 백신을 한국보다 조금 일찍 확보했다고 사태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방역에 있어서 가장 큰 적 중의 하나는 가짜뉴스로 인한 불필요한 불안감 조성입니다.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잘 설명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외에도 국회 현안 질의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간 형평성 문제와 공공부문 인력 부족 문제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우선 예방접종의 경우 금년 1분기 6월부터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합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최근 집단 감염에 잇따르고 있는 요양시설의 고령층 입소자와 의료진 등입니다. 이런 속도면 다른 선진국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미국도 현재 의료 종사자 및 관련자 위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까지 맞으려면 여름은 되어야 합니다. 옆나라 일본의 사정도 마찬가지죠.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심사에도 착수해 40일 안에 품목 허가를 승인할 방침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과 브라질에서 수행한 임상 1상에서 3상 자료를 심사한 뒤 본사 제품과 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한 백신의 품질까지 비교할 계획입니다. 영국에서는 첫 접종이 시작됐는데 국내 승인에 앞서 한 달 이상 효과와 부작용 발생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입니다.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이미 시작한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지난 7일 1일 신규 사망자가 1162명으로 집계되며 사태 발생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4단계나 5단계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나라가 완전히 멈춰서는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극명한 비교가 되죠.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2분기에는 얀센, 3분기에는 화이자 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백신의 안정적 접종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도 8일 출범됩니다. 단장은 정은경 청장입니다. 현재 선 구매 계약이 완료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화이자 1000만 명분, 모더나 2000만 명분입니다. 이외에도 백신 공동구매 국제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도 1000만 명분의 물량이 들어온다는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정은경 청장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모든 상황들을 조율해 업종 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백신 저온 유통 준비 등을 포함해 최대한 접종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신뢰도에 대해서는 범부처 그리고 지자체를 포함한 예방접종 추진단을 통해서 확고히 하겠습니다. 추진단에서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더 투명하게 대처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발생 초기부터 가장 투명하게 사태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 시점에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고 안일하게 비판만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은경 청장을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재난이 현실이 되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일본의 나카오 도시야스 도카에드 교수는 가까운 미래에 후지산이 분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일본의 화산학자 100%가 동의하는 부분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후지산의 폭발이 임박해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 경고를 끊임없이 받아온 후지산의 폭발이 일본 역사상 300년 만에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후지산의 분화와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일본 아베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일본의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했던 시기는 1707년 호이에이 분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큰 지진이 일어난 지 불과 49일 만의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대륙판의 경계인 지진대의 섬으로 존재하는 일본은 사실 지진이 매우 잦았는데 땅 속에 있던 판들의 움직임과 여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은 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줍니다. 더불어 여기서 발생하는 마그마가 일본 지상으로 올라와 용암을 분출하는 것이죠. 후지산도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활화산 중의 하나입니다. 후지산은 지난 2000년 동안 최소 43차례나 분화했는데 50년에 한 번씩은 화산 폭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00년 동안 무척이나 조용한 상태였었죠. 활화산이 휴화선 모드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지산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 활화산으로 다시 한번 활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화산학자 가마다 히로키 교토대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은 후지산을 비롯한 활화산이 많이 존재하는 일본의 집안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천년 만에 지각 변동기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지산의 활동이 촉진된 것은 틀림없다면서 지금은 우연히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앞으로 난카이 트로프를 진원으로 하는 대지진이나 어떤 자극이 마그마 덩어리에 가해지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후지산 과학연구소 소장인 후지 도시스쿠 도쿄대 명예교수는 후지산에서 2000년에서 2001년 신부 저주파 지진이 많이 관측됐다면서 사람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흔들림이지만 마그마나 화산가스의 움직임이 있음을 나타내는 분화의 전조 현상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한 달에 10번 정도였던 흔들림은 이제 100번 정도로 10배나 증가했고 이것은 반년간 지속되고 있어서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도 살아있는 생화산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문가들이 후지산의 폭발이 임박해왔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심각하게 상황을 주시하는 곳은 바로 도쿄입니다. 그들을 충격으로 몰아가는 그 이유는 후지산과 도쿄의 거리가 100km 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지산 폭발을 상정해 피해 규모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3시간 만에 도쿄 도심과 주변 도시들의 화산재가 도달해 자동차 및 철도 운행이 정지되고 수도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들에 의하면 31일 일본 정부는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를 상정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논하는 중앙방재회의를 갖고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후지산 분화 3시간 만에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 7개 도현에 대규모 화산재가 내려 철도, 자동차 등 대규모 교통망에 마비가 발생하고 정전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후지산은 폭발 후 약 2주 남짓 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화산재로 인한 교통마비 이외에 물류마비가 나타날 것이며 화산재가 비에 섞여 내릴 경우 변전소 등 전기시설에 누전이 발생하며 통신설비도 큰 피해를 입어 도시 전역이 마비될 것으로 우려 섞인 예측을 했죠. 후지산 분화와 관련한 중앙방재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후지 도시스쿠 도쿄대 명예교수는 후지산은 지난 300년간 분화가 없어 관측 데이터가 전무해 발생과 분화 후 경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매우 어렵고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며 도쿄는 경제와 정치 기능이 집중돼 분화가 발생한 직후 대책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기관리 체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위급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한 과거 사료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인 1707년 12월 분화한 후지산은 약 2주 동안 대량의 화산재가 분출됐으며 당시에도 막대한 토사재해와 홍수, 가옥 파괴 등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당시보다 인구나 시설 집중도 등에서 비교할 수 없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후지산이 300년 전처럼 대폭발을 한다면 흘러내린 용암을 피해 가나가와 시즈오카, 야마나시 현 주민 75만 명이 피난길에 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후지산이 만약 터지면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 판단이 안 서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 화산이 생각보다 크게 터진다면 지진도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다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수도인 도쿄 옆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도카이 제2원전이 도쿄에서 불과 120km 떨어진 북쪽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최악의 경우 산 자체가 붕괴되는 산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에게 더 큰 문제는 도쿄와 후지산 근처에 많은 일본의 핵심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토요타, 최첨단 산업용 로봇 기업인 화나, 첨단 나노 기술을 연구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세이코 인스트루먼트 등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경제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기업들이죠. 또한 후지산 인근의 시즈오카현은 일본 산업의 백화점이라고 불리면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지, 화장용 파운데이션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일본 국민 전체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후지산 인근의 관광산업 또한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인근의 온천들을 포함해 기존 후지산과 도쿄를 연결하며 관광 관련업을 하던 기반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 일본은 후지산이 거의 터지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지만 그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최근 일본 내의 홍수와 더불어 코로나19도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에 더욱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감염자도 하루에 400에서 600명씩 늘어가고 있다고 했죠. 이는 현 상황을 통제 가능하다던 아베의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과는 반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상황인데도 아베 정부는 입원 환자와 중증자가 적고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외출 자제와 휴업 요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긴급 사태를 재차 선언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관광 활성화 사업인 고토 트래블을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조 3,500억 원엔 한화로 약 1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일본 자국 내 여행 비용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책 담당상을 겸하고 있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의 감염 확산 방지 노력을 철저히 하면서 경제활동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해 감염 방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고토 트래블 실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고토 트래블 실시에 대해 여론은 곱지 않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고토 캠페인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돈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까지 뿌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고, 미국에서 경제활동 재개 이후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일본도 미국처럼 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논조는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NHK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0%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사태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한편 일각에서는 고토 캠페인 정책이 아베노마스크의 악몽을 되풀이